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자격증의 꽃이 국제무역사라면 무역 자격증의 끝판왕은 관세사입니다. 문과 8대 전문직, 평균 수험기간 3년, 최종 합격률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험이지만 합격만 하면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관세사 시험 일정이 1차 시험은 3월 15일 토요일, 2차 시험은 6월 14일 토요일로 사전 공고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무역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이 관세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사는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과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여 주세요. 관세사는 정확히 말하면 자격증이 아닌 전문 자격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즉 관세사가 되면 관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 1차 시험에 합격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해와 그 다음에 2번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다음해 1월부터 관세사회 집체교육 1개월과 관세사무소 및 관세법인에서 실무수습 5개월을 받게 됩니다. 집체교육은 정확하게 기본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실무수습은 현장교육으로 표현합니다. 실무수습까지 마친 경우 드디어 관세사가 될 최종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관세사회에 등록만 하면 정식으로 관세사가 됩니다. 참고로 등록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등록까지 해야 드디어 명함에 관세사 누구누구라고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사 되기 참 힘들어요. 관세사는 8대 전문 자격사 시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합니다. 관세사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토익 점수 등 영어 요건도 없고 학점 이수 등의 요건도 없습니다.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날 바로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사는 다른 8대 전문 자격사 시험과 비교하여 1차 시험이 노무사 시험과 함께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 노무사 친구랑 만나면은요, 1차 시험은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야, 그래도 1차 시험은 우리가 쉽지. 아니야, 1차 시험은 우리가 더 쉽지. 서로 싸웁니다. 물론 노무사 수험생이나 합격생 중에서 노무사 1차 시험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이 달라졌거나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할게요. 어찌됐건 관세사 1차 시험은 순 공부 시간으로 하루 최소 8시간, 주 6일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단기는 3개월입니다. 중요한 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순수한 공부 시간이 하루 8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최단기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 개인적으로 제가 권고하는 공부 시간 및 기간은 하루 10시간 순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6일 6개월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관세사 1차 시험은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 1차 시험은 2교시 회계학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관세사 수험 과목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이 회계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회계학 지식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계학은 2차 과목과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혼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사실 관세사 회계학이 쉬운 수준이지만 관세사 수험생에게는 상당한 난이도입니다. 참고로 관세사의 회계학과 감정평가사 1차에도 회계학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난이도라고 합니다. 1차 관세법은 2차 관세법으로, 1차 무역영어는 2차 무역실무로 이어지는 관세사 핵심 과목이면서 1차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아 무난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국소비세법, 내세법이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을 배우면서, 그리고 저희가 관세사 업무를 하게 되면, 통관 업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세금, 주세와 개별소비세죠. 그리고 주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기본을 배우면서 내용 자체가 방대하지 않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회계학입니다.
제 회계사 세무사 친구들이요, 야, 그 관사 1차 회계학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애초에 저희가 회계학을 좋아했으면 관사 준비를 했겠습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를 하지. 저희는 무역을 좋아해서 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회계학을 안 좋아해요. 일단 관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바로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회계학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절대 평가로 모두 합격이며, 합격률이 매년 편차가 있어서 뭐 쉽게 나오는 해는 뭐 엄청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해는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전문 자격사 시험 중에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관사 1차가 쉽다는 것은 다른 전문 자격사 1차 시험과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고,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의 자격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무역 자격증과 비교하면 아주 어려운 편이에요. 관사 2차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 시험은 2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1차 시험이 비교적 쉽다 보니 체감적으로 2차 시험의 난이도는 더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관세사 2차 시험은 최소 하루 10시간, 주 6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최단기입니다. 물론 관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공부 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일, 15개월 정도입니다. 2차 시험 과목은 1차와 동일하게 4개가 있습니다.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그리고 무역실무이고 서술 시험입니다. 과목당 80분이고 이제 21페이지에 그 답지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죽어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어려운 게 2차 관세법에 환급 특례법이 서브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무역 실무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 서브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관세율표에 상품학이 서브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관세평가는 그냥 속된 말로 난이도가 지랄 맞습니다.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이면 꽈락으로 불합격이 되며 60점 이상은 모두가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60점 이상 점수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소 합격 기준인 90명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등 안에만 들면 돼요. 꽈락 없이. 그래서 무조건 나의 경쟁자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없으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관사 시험은 운칠기삼입니다. 최소 1년에서 3년 가까이 2차 시험만 준비한 수험생들의 실제 실력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사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2차 시험 당일이 되면 수험생 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결국 시험 당일에 컨디션과 운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사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딱히 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과목당 40점 꽈락 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이기 때문에 학원 강의 잘 수강하고 모의고사 잘 보고 복습 잘하다가 시험 보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어디까지나 2차 시험을 위한 예비시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별다른 요령이랄 것이 크게 없습니다. 합격률도 대체적으로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1차 시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서 합격률이 20% 중반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2차 시험 합격률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90명만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응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이제 2차 시험 합격률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사는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20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40대 이상의 합격자는 매년 한두 명이거나 한 명도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20대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관사 시험 자체가 과거 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서 이제는 법인 기업 등 취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20대가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과 달리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암기를 해야만 하는 시험인데 그 암기량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20대가 아무래도 암기 능력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동차 준비를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년 많은 편은 아니지만 동차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동차 합격이란 같은 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함께 합격하는 것을 말하며 유예 합격이란 1차 합격 후 다음에 2차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석은 1년차에 1차 합격, 2년차에 2차를 합격하는 이 유예이며 그 다음이 1년차 1차 합격, 2년차 유예 불합격, 3년차에 동차로 합격하는 3동차입니다. 실제 합격자는 대부분 이 유예와 3동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는 것은 1년차에 1차와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입니다. 동차는 1차 또는 2차 전업수험생에 비해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차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2차 공부 시간도 부족합니다.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2차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남는 시간에 1차 공부를 하여서 1차를 얼마나 아슬아슬 합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동차는 극한의 멘탈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1차부터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동차는 포기하게 됩니다. 동차는 무조건 아슬아슬한 만큼만 1차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2차에 사용해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1차 공부 시간을 늘리는 순간 2차 합격은 멀어집니다. 결국 2차가 진짜이니 저는 2차 공부에 최대한 몰빵합니다. 이런 마음도 위험합니다. 어쨌든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 2차 공부에만 너무 전념하다가 1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여서 결국 2차 시험은 응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1차이든 2차이든 하나만 전념하여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나만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동시에 준비한다고 허덕이다가 결국 동차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동차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1차와 2차 겹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평소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남은 6개월 정도는 14시간 정도 확보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차 합격을 노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동차 합격 꿀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계학은 첫날부터 시험일까지 꾸준히 하기.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1차의 최대 난관인 회계학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 3월 한 달은 회계 원리를 통해 회계학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회계학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2차 과목을 메인으로 준비하기. 동차 준비를 시작하면 3월 회계원리, 4월 재무회계를 시작으로 회계 과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4월 개강하는 2차 시험을 메인으로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2차 관세법 그리고 2차 무역실무가 1차 관세법이랑 1차 무역영어를 상당히 어느 정도 꽤 많이 커버하기 때문에 2차 과목의 공부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내국소비세법 시작하기. 12월까지 2차를 메인으로 하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내국소비세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내국소비세법이 분량이 적고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내국소비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1차를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국소비세법은 2차 과목과의 접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시작하기. 1월부터 본격적으로 2차 모의고사에 진입합니다. 보통 유예생들은 1월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일찍 암기를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차생의 경우에는 1월부터 1차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차생의 경우에는 9월부터 암기를 시작해서 11월까지는 2차 과목의 기본적인 암기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즉 늦어도 9월부터는 암기를 시작해야 돼요. 다섯 번째, 1차 과목 문제풀이 시작하기. 그렇게 2차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1월부터 1차는 전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때 1차와 2차 암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험생의 자신의 1차 암기 비중과 2차 암기 비중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2월까지는 1차와 2차의 비중이 2대8 정도였다면 1월부터는 3대7 정도의 비중으로 아슬아슬할 때까지 1차의 비중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차를 위해서는. 여섯 번째, 1차 과목 몰빵 올인하기. 시험 보기 4주 전인 2월 중순부터는 8대2 정도로 1차 시험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부터 떨어지면 2차 시험은 볼 수도 없으니까요. 일곱 번째, 1차 시험 합격 후 2차 공부 올인하기. 그렇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3월부터 3개월간 본격적으로 2차 전업으로 공부하면 동차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차생 합격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차는 1차의 암기도와 2차의 암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때그때 공부 비중을 조절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합격자 수만큼 공부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동차 공부 방법은 그냥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사 수험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수험생인데 합격해도 취업이 될까요? 사실 합격만 할 수 있다면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먹고 살기를 걱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관사 합격자 연령이 20대로 점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20대 합격자를 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대 합격자의 경우 어느 정도 원하는 대형법인, 회계법인, 기업 등 이제 골라갈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40대의 경우는 선택지가 중형법인, 관세사무소 또는 개업으로 좁혀집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법인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20대보다는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대형법인을 가야겠다. 나는 반드시 회계법인을 가야겠다. 나는 반드시 대기업을 가야겠다.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취업의 관점에서 볼 때 40대인데 신입으로 대기업 입사 가능한가요? 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0대가 신입으로 대기업 입사하는 것보다는 40대 관사 합격자가 회계법인이나 대형법인 가는 게 훨씬 더 쉽기는 해요. 또한 40대 합격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인 또는 사무소에서 소속 관세사로 꾸준히 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관사는 1인 개업 역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40대 합격자가 합격 후 수습을 못한다거나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과거에는 90명이 합격을 하며 90명 거의 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했는데 요즘은 회계법인으로도 많이 가고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은행으로도 가고 그냥 취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중형법인부터는 관세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라도 합격 후 취업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요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40대 수험생의 합격 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격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합격 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20대 수험생보다 체력은 떨어지고 암기력도 조금 저하되어 있고 대부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전업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합격이라 합격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합격만 할 수 있다면야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시작해도 되나요? 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공자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수험 초반에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관세사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이 시험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 암기력과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전공자인지 여부가 합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공자가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뿐이지 몇 개월 지나면 다 똑같은 수험생일 뿐입니다. 관사 공부가 과연 적성에 맞을까요? 전공자의 경우 이미 과목에 대한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사 공부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있지만 비전공자의 경우는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맞나? 공부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사 수험 과목이 대부분 다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를 먼저 준비해 보시라고. 국제무역사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공부가 힘들거나 했으면 관세사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국제무역사는 그 자체로 무역 전공자들에게 졸업시험 같은 느낌이지만 관세사 시험과 비교하면 입문시험에 해당합니다. 국제무역사 공부가 힘들면 관세사 시험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참고로 국제무역사 시험 과목이 그대로 관세사 시험 과목이 됩니다. 영어를 꼭 잘해야 되나요? 합격하고 영어를 잘하는 관세사는 확실히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관세사 우대사항이 영어 하나만은 아닙니다. 영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오피스 능력, 아니면 이공계 전공으로 복잡한 기계류나 전자기기 등의 품목 분류 능력 등 무언가를 하나라도 잘하면 그것 자체로 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굳이 영어를 못한다고 관세사로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제 주변에 성공한 관세사들을 보면 굳이 영어를 안 쓰는 관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어를 전혀 못하면 아마
1차 과목 무역 영어에서 이제 합격할 수 없을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되어야 되겠죠. 관세가 보는 서류 자체는 다 영어니까요. 1차 시험 과목에는 이제 무역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면 무역 영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정형화된 국제 규칙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무역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 능력이 아닌 무역 지식이기 때문에 뭐 영어 못한다고 무역 영어까지 또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전혀 못하면 곤란하고요. 여기까지가 관세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관세사 수험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늦지 않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합격까지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 참고로 저는 매년 수석 합격자와 최연소, 최고령 그리고 절대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F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 많이 물어봐요. 2차 과목은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강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관세법 임예진, 관세율표 조천희, 관세평가 전용대, 무역실무는 저 정재환 이렇게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조합을 제가 그리고 묶음사가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그럼 진짜 안녕.